한류계 언니들이 먹여 살린 건 부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남의 한류계 언니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끝장연애TV입니다. 제목 보고 많이 놀라셨나요? 오늘 내용은 하나의 썰로 재밌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17억 빚을 갚고 외식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 역으로 한번 추정해보면 마케팅에 있어 백종원 대표의 파라는 한류계 언니들이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백 대표의 수상한 마케팅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리 편향된 사고 가지지 마시고 한국말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백종원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는 항상 성공한 사람의 결과인 성공 스토리만 듣고 큰 맥락만 보여주기에 과거 가장 어려웠던 시절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언론에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백종원 대표가 과거 사업이 잘 안 돼서 17억 빚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보통 사람이면 좋지 않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원래 백 대표는 금수저라서 아버지나 집에서 다 갚아준 것처럼 생각해서 백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만약 아들이 17억 빚을 지었다면 갚아주기는커녕 알아서 하라고 하던가 손절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어느 정도 것이지 17억은 조금 심하잖아요. 지금부터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수정해보고 재밌게 썰러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백종원 대표가 93년도에 논현동에 원조 쌈밥집 1호점을 오픈합니다. 첫 브랜드 치고 원조 쌈밥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탄은 친 것 같습니다. 바로 빚을 크게 지었다면 5년 뒤 98년도에 한신포차나 행복분식을 오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조 쌈밥집과 한신포차는 걸어서도 얼마 되지 않은 거리다 보니 백 대표 말을 빌리자면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신나게 장사를 할 수도 있었겠네요. 행복분식이라는 곳은 브랜드에서도 빠져있고 흔적을 찾기 힘든데 분식집도 마이너스였을 것 같은데 98년도에 브랜드 2개를 론칭하고 아마 이때 빚을 크게 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로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브랜드 중에서도 98년부터 한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적인 브랜드가 바로 노년 한신포차 본점인데요. 백 대표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미운 오리에서 금을 낳는 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신포차 본점이 잘 돼서 현금이 조금 돌았을 것 같은데요. 한신포차가 잘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노현역 착공 소식. 영동시장에서 털을 잡은지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한신포차까지 오픈 후 장사가 안 되고 빚이 늘어나는 중 한 가지 희망을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노현역이 생긴다는 소식과 함께 2001년 12월에 실제 착공이 시작되었던 거죠. 개통까지는 8년이나 세월이 걸려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빚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한신포차의 메인 메뉴인 닭발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정말 너무 맛있어서 찾아가서 또 먹고 싶을 정도이던가요? 물론 입맛은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요. 여러분,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닭발 하나 먹겠다고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나와서 지금의 노년 한신포차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과연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할 맛과 음식인가요? 주말 약속을 지하철역도 없는 곳에 잡을 수 있으신가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도 걸어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영동시장 쪽에 시장 맛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사람이 많고 하면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2차로 술도 깰 겸 걸어가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지금은 걸어가더라도 지루하지 않고 거리나 건물에 볼거리도 많아 걸어다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강남역에서 신노현역까지 연결되는 건물이나 볼거리도 거의 없어서 굳이 지금의 강남 교보 사거리를 건너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영동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갈비살 맛집 때문에 강남역에서 두세 번 정도 넘어가 본 적은 있어도 쌀 먹으러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짧은 기억으로 한신포차 인근에는 삼거리 형식은 지금도 그대로인데 아스팔트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아 도로에 자갈도 많았고 거리의 폭도 많이 좁아서 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차도 거의 불가했던 것 같네요. 두 번째, 한류계 언니들의 대기 장소. 과거에도 밤에 일하는 분들을 위한 야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었고 실제 한류계 언니들로 인해 먹고 사는 분식집들도 많았습니다. 우선 한류계 언니들이 혼자만 먹을 수 없으니 많이 시키고 잔돈도 잘 안 받는다는 것도 장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점을 알고 의도해서 실행한 건지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신포차의 경우 한류계 언니들이 먹여 살린 건 부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남자분이라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쁜 여자는 강남 템프로와 민들레 영토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 시대에 대학을 다녔거나 직장인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남자 대학생들에게는 민들레 영토에서 일하는 여자와 사귀는 게 로망이었고, 직장인 남성이라면 템프로에서 한번 놀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의 한류계 언니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한신포차였습니다. 당시에는 클럽보다 아직 나이트가 대세였던 시절이었고, 인근에 그런 장소도 없었으니 한신포차는 위치상으로도 2차 장소로 부적합했는데, 한류계 언니들이 그것도 때로 몰려있다고 하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군침은 안 흘릴 수 없겠죠. 지금은 한류계 언니들이 보도나 차량 시스템, 대기 장소가 워낙 잘 되어 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24시간 하는 카페나 공간도 거의 없었고, 한류계에서도 진짜 큰 업소가 아닌 이상 대기 장소 및 휴식, 식사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거죠. 우리가 노는 장소의 중심지로 강남역만 떠올려서 그렇지, 한류계로 뻗치는 위치로 봤을 때는 강남권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꽤나 좋은 위치였습니다. 마침 한신포차의 삼거리를 끼고 있는 장점으로 여러 장소로 이동하기에 차량 픽업하기 좋았고, 간단히 식사 대용이나 술 한잔 마시고 콜 오면 금방 앉았다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 한류계 언니들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헌팅포차의 원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초반에는 일반인끼리가 아닌 누군가 한 사람이 한류계 언니한테 도전했는데 먹혔다는 글이 소문이 났고, 그렇게 커뮤니티 내에 한류계 언니들과 합석이 실제 가능했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술값만 계산해주고 바쁘지 않거나 쉬는 동안이면 한류계 언니들도 어느 정도 잘 받아주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한류계 언니들과 2차를 간다거나 연락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나이 어린 대학생들이 귀여워 보였을 수도 있고, 평범한 직장인들하고도 한 번쯤 말 섞어보는 것도 재미있었나 봅니다. 결론은 우리 가게 놀러오라는 거였지만 저도 몇 번 그런 이유로 한신포차를 갔었고 합석도 해봤고, 한신포차에서 오랜 시간 술 마셨을 때 합석하고 콜 받아 나갔던 언니가 진상 받았다면서 또 술 한잔 하러 왔는데, 저희 일행은 계속 술 마시고 있었다 보니 저희 일행을 보고 반갑다면서 같은 날 2번 함께 마셨던 적도 있네요. 또한 테이블 간격이 좁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자 화장실은 주방 옆 1층, 남자 화장실은 2층인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업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는 구조로 기억합니다. 비현실적 몸매와 얼굴에 진짜 무슨 여자 연예인 보는 것처럼 떨리기도 하는 남자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없지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도 템프로 이용할 비용도 없고 아깝기도 하고, 가볍게 닭발에 소주 한잔 하는 비용으로 한류계 언니들과 함께 앉아서 얼굴 마주보고 술 한잔 할 수만 있다면 템프로 비용 번 거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강남역에서 초저녁 일찍부터 영동시장까지 걸어가는 게 아닌 뛰어가서 한신포차에 줄을 서기 시작했더랍니다. 세 번째, 매운맛 유행.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니 맛집으로 둔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일반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거치며 술집들도 새벽 아침 해 뜰 때까지 하는 문화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한류계의 상황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요. 될 놈 될 안 될 아니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한신포차가 그렇게 한물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더 흥행을 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신촌에서 홍초불닭을 시작으로 매운맛 열풍에 대한민국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죠. 덩달아 96년도에 오픈한 매운 닭발의 원조격인 호미 불닭발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가맹의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백 대표 역시 이때 해물떡집 0410을 런칭을 했는데 매운맛이 워낙 인기였던지라 꽤나 인기를 끌고 한신포차의 매운 닭발의 인기도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한류계 언니들이 만들어 놓았던 합성 문화는 이제 한신포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요. 또 하나의 여담으로 한류계 언니들의 마케팅이 끼워 맞춘 거일지는 몰라도 인생 설렁탕 첫 테스트 매장을 신사로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위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고 많은 곳 중에 굳이 가게 앞에 달라는 곳을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했어야 했는지, 또 한 번 한류계 마케팅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조금 들긴 하더군요. 그렇게 한신포차가 백 대표에게 고자 브랜드가 되었던 것 같네요. 아마도 현금이 굉장히 돌았을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탄력을 받아 2002년 5월 본가, 2004년 9월 해물떡집 0410을 성공리에 안착시키고 2005년 5월 중국 본가 진출, 2005년 10월에 해말식당이 오픈하고, 그걸 바탕으로 2006년 6월 백다방, 8월에는 홍콩 반점, 그리고 2009년부터 방송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이해 7월에 정식으로 7호선 신노년역이 개통되면서 노년 영동시장이 백주부 거리 초입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는 소유진 씨와 결혼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더본 코리아 상장의 전망. 백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묘한 말을 합니다. 정치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백 대표 자신은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못할지 알았는데 하게 되었다면서 사람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죠. 상장 여부도 아마 이런 부분들과 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외식기업이 없긴 합니다. 대기업에서 파생된 것 말고 유일하게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상장된 외식기업은 교촌 하나만 있는 것 같네요. BBQ와 본죽은 경영권을 넘기려 하지 않을 테니 상장은 생각도 안 할 테고 놀부는 이미 외국 자본으로 팔아버렸고 백 대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식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자체 브랜드 파워보다 백종원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더 강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당분간 상장은 힘들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백종원 대표의 숨은 실체, 숨겨진 마케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하면 한편으로는 한류계가 먹여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백 대표의 열정과 노력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외식업에서 마케팅이 돈벌이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백 대표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될 놈 될 안 될 아니라는 말도 있는 것이 노년시장에서 시작해서 17억 빚을 지었는데 18년도 한심포차 어려웠지만 한류계 언니들을 볼 수 있는 메카가 되어 그렇게 사업이 살아나고 2001년 신노년역 착곡 소식, 2002년 월드컵, 2004년 불닭과 매운맛 열풍으로 인해 2006년부터는 브랜드마다 날개를 달고 2009년에는 방송 진출까지 하네요. 지금은 한심포차 노년점 사장이 바뀌었다는 말도 있던데 어찌되었건 처음에는 빚을 지게 만들고 어려웠을 수 있지만 효자 브랜드가 되어 사업이 잊을만 하면 살아나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네요. 오늘 영상은 당시 동시대를 살며 재미로 추종해온 하나의 썰로 봐주시고 크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개인적으로 이춘시장의 3,000원짜리 꽃빵 튀김이 제일 좋더라.